부유하지 않은 채로 늙어버린 중국의 문제. 2019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통계청에 의하면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 3,400만 명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18.6%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 인구의 11.97%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는 2019년 11.47%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며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중국의 노인 정책은 노인 교육, 의료, 양로 산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반드시 고령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 인구는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점점 더 중국에 발달된 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전경을 보면 인구가 증가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149개 도시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부지방의 도시들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과거에 고집하던 한자녀 정책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듯하더니 곧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 및 경제적 고려를 통해 중국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은퇴를 연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퇴직 연령은 국유 기업일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입니다. 그 밖의 기업은 각각 55세와 45세입니다. 한국에 비해 퇴직 연령이 빠른 편입니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65세부터이지만 중국의 경우 53세 이후 줄곧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양로 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생산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돌보는 격이지만 2035년에는 5명이 2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부담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인구수의 절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는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연령을 늦춤으로 인해 노동인구 또한 고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중국 정치, 경제, 사회에 중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이나 국가의 부담에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도시 대 농촌, 동부 대 서부, 부자 대 가난한 자 등등 다양한 모순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